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의회에서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하수처리장을 당초 설계대로 미생물 농도를 높여 검증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포항시는 방법과 절차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린 민감한 사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처리한다며 집단 퇴장했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모여 표결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이강덕 시장이 증설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질의에서 박경열 시의원은 방류 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왜 설계대로 미생물 농도를 높여 운영하지 않느냐 따져 물었고 이 부분을 함께 검증하자고도 제안했지만 이강덕 시장은 사업 추진이 먼저라고 밝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포항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예산 낭비라며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설비만 48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연간 비용으로 해서 15년간 하면 2,400억이나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들어갑니다. 건설업자하고 그리고 이 운영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증설 사업을 계획해 왔던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기술 진단과 각종 연구 용역 결과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시됐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법적 기술 진단과 각종 연구 용역 등에서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현장 운영 자료에도 미생물 농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하는 근거로 포항시는 각종 연구 용역 결과를 제시했지만 해석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이 60%가 들어오는지 160% 들어오는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증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단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리한 자료만 이상하게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실 운영되는데도 미생물 농도를 설계대로 높이지 않았고 이는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실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1,700, 1,800으로 처리하다가 이분들이 겨울철에 티언이 처리될 듯 하니까 1,500으로 낮춰가지고 4개월 내내 의도적으로 초과시킨 것을. 박 의원은 설계대로 미생물 농도를 높이면 하수처리가 원활한지 함께 검증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시장은 사업 추진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검증 시기가 동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보다 앞서 오는 9월에 민간 투자 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는. 한두 달이면 충분히 예비비 1,000만 원만 들면 되는데도 겨울철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이 사업을 또. 시정 질문에 앞서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견해가 다른 전문가 그리고 견해가 다른 단체 이걸 다 앉아서 공론장을 열어서 바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시의원들 그다음 행정단위들 다 참석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가져놓고 나온 게 분명하게 의견 나타나면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포항하수처리장의 부실 운영과 포항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그리고 일방적인 증설 사업 추진이 맞물리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선 희망농원 개발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선 격렬한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희망농원 환경 개선 방향과 경주시의 개발 계획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40년간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과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개발업체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8만 인구가 훨씬 넘는 인구들이 반경 5km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심권 안에 과연 산업 폐기물 매립지가 온당한가에 대해서 또 천북 면민들이나 앞으로 개선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북 면민들이나 용광 동민들 또 황성 동민들께서 허락하셨는지. 경주시는 폐기물 매립 시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타운 등 복합형 지구 단위로 희망농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북 면민은 물론 인근의 용강, 황성 등 지역 주민들과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 대표, 투자기업, 시의회, 우리 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라환경특별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촉구했고, 최덕규 의원은 경주 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비의 집행 개선 방안에 대해 따졌습니다. 시정 질문에 이어 상정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안을 두고 의원들 간의 찬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검토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결의안을 내는 시의회가 하루 만에 이렇게 결의안을 낸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98.2%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남은 몇 프로를 두고 중지를 시키고 어떤 그다음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의회는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뒤 미래통합당 의원 15명만 표결해 맥스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이 오늘 포스코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집중투쟁과 지역 시민사회 대토론회 등을 통해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승계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20년간 포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영산만 산업의 시설 가동이 오늘부터 중단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됩니다.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계약한 원진 기업은 수거 담당 직원 38명만 고용하기로 어제 포항시와 협약했는데, 나머지 영산만 산업의 시설 운영 직원 등 8명은 오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모두 사직해 업무 공백이 예상됩니다. 영산만 산업은 사직한 직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고, 포항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포항 지역 산업단지에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특구 지정과 용지 공급 방식 전환,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들의 외국 투자 기피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원스레 뚫린 6차선 도로 양옆으로 드넓은 산업단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포항시 동해면과 장기면 일대에 조성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16년 분양을 시작한 이래 5년 가까이 기업이 찾지 않아 애물단지 신세였지만 얼마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데다 용지 공급 방식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차 임대 분양 물량 12만 제곱미터가 완판된 데 이어 9월에 풀리는 2차 임대 물량 38만 제곱미터도 모두 팔릴 것으로 포항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루밸리 산단을 임대 전용 단지로 지정받아서 전국 최저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1% 중에 다시 11호 3년간 50% 지원하기에 따라서 임대단지에 기업이 몰리면서 분양단지도 서서히 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7월 초 블루밸리 1단계 분양단지에 음극재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도 인근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입주 수요가 확인되면서 LH는 오는 9월쯤 그동안 미뤄온 블루밸리 2단계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일대 147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도 기업과 공공기관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분양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미사이언스와 바이오웹 등 4개 업체와 경상북도 환동해 본부, 지식산업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의료 관련 업체를 집중 유치하고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늘려 양질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는 포항 블루벨리 산단과 구미 제5공단에 해외에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 포항은 철강, 구미는 전자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 연간 산업 유치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이 넓은 블루벨리 대로를 화물차들이 가득 메우게 될 겁니다. 산업단지에서 포항의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포항의료원이 오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코로나 확진자 전용 병상을 운영하며 환자 327명을 치료했고 의료진은 밤낮 없이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의료원을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시설 424곳을 해제합니다. 수산 유원지 등 확보 가능한 장기 미집행 시설 67곳은 행정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군 계획 시설로 유지합니다. 또 울진군은 2022년 개통 예정인 동해선 울진역 주변 27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쯤 고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고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한결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31도, 영덕 30도, 울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울릉도가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독도 21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릉이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남해로 물러났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북상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포항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에 치중해왔는데 앞으로 도시개발 기능을 갖춘 팀을 보강해 도시공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앞으로 지역의 개발 수익이 외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구도심 재개발이나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사업도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안강읍 검단산업단지와 산내면 명계삼 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두 산업단지의 공정률은 60%를 넘었고 오는 2021년까지 3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진입도로와 용수시설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산업단지에는 포항 울산과 관련된 부품업체 70여 개가 입주해 35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장량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인성병원 뒤 물 웅덩이를 정비합니다. 이곳은 장성 토지구획 정리사업 제외지역으로 1,200제곱미터 규모의 물 웅덩이가 형성돼 인명사고 위험과 여름철 모기 서식지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북구청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해 사토를 반입하는 등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남산과 토암산의 훼손된 탐방로를 정비합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10월까지 남산 연불사지 7불암 구간과 포석정 금호정 구간, 토암산 추원사에서 용영폭포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길의 노면을 정비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